예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를 진행할 DJ 조이쌤이에요. 곧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키 친구들은 어떤 전통놀이를 좋아하나요? 윷놀이에 뭐가 나오는 순간처럼 신나는 꿈, 제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순간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밤을 보내봐요. 오늘 밤 우리 모두 전통놀이 속 주인공이 되어보며 행복한 꿈을 꾸러 가볼까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는 잠잘 준비가 된 친구들이 함께 듣는 라디오랍니다. 친구들 모두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웠나요? 푹신푹신한 베개에 누워 따뜻한 이불을 포근하게 덮어볼까요? 모두 편하게 자리에 누웠다면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신나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를 통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 줄게요. 오늘의 첫 사연은 5살 도연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김도연이에요. 낱말 퍼즐을 하는데 모르는 글자가 많아서 잘 못 풀겠어요. 우리 도연이가 낱말 퍼즐이 어려워서 답답했구나. 처음부터 다 맞추려 하지 말고 쉬운 단어부터 찾아보자. 한두 개 맞추면 나머지 글자 힌트를 얻을 수 있어. 그래도 모르겠으면 엄마나 아빠에게 이 글자는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물어봐.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쌓이면 퍼즐 푸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질 거야. 다음 사연은 6살 서우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장서우예요. 겨울방학에 눈썰매를 타고 싶었는데 눈이 오지 않아서 속상해요. 눈 없이도 즐겁게 놀 수 있을까요? 서우야, 눈이 안 와서 아쉬웠겠구나. 눈썰매 대신 방 안에서 베개로 장애물을 만들어 장애물 달리기 놀이를 해보면 어때? 새로운 놀이를 찾아보면 눈이 없어도 재미있는 겨울방학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다음 사연은 7살 하준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하준이에요. 축구를 할 때 공을 잘 못 차서 항상 뒤에만 서 있어요. 앞에 나가서 공을 차고 싶은데 친구들이 웃을까봐 걱정돼요. 하준아, 생각만큼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었구나.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해보고 늘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수도 많고 말이야. 엄청 잘하는 프로 축구 선수들도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한단다. 누구나 실수하면서 느는 거니까 공을 천천히 다루면서 연습을 먼저 해봐도 좋고 말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하다 보면 실력이 점점 나아지면서 오, 나 축구 좀 하는데 하고 뿌듯한 순간들도 분명 있을 거야.
다음 사연은 6살 진아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진아는 어떤 이야기를 보내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박진아예요. 겨울방학 여행을 기대했는데 부모님이 일이 생겨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진아야, 기대했던 여행을 못 가서 마음이 많이 속상했구나. 여행 대신 집에서 이불로 텐트를 만들고 간식을 준비해서 캠핑 기분을 내보면 어때? 잠시나마 진아의 슬픈 마음을 달래주진 않을까? 더 멋진 여행을 기대하며 오늘은 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에요. 9살 수아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9살 김수아예요. 친척들이 제가 키가 작다고 장난스럽게 놀리면 기분이 나빠요. 왜 저는 키가 작을까요? 수아야, 어른들이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구나. 선생님도 그 마음 이해해. 수아가 지금 좀 작은 건 수아가 뭔가 잘못한 건 전혀 아니거든. 게다가 사람마다 자라는 속도가 달라. 어렸을 때 굉장히 작았지만 나중에 훌쩍 크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말을 듣고 속상할 땐 말야. 아이마다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저는 좀 천천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 그리고 무엇보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중요한 건 잘 먹고 푹 잘 자는 거란다. 오늘도 자라고 있는 우리 수아, 쑥쑥 자라렴. 오늘 친구들이 보내준 재미있는 이야기 어땠나요? 정말 재밌었죠? 우리 친구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쓰기 코너를 통해 언제든지 친구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로 예키 라디오를 가득 채워주세요. 이제 잠자리 동화를 들으며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마법의 우물이 있었대요. 이 우물에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는데 과연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신비로운 마법의 우물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나엘 선생님, 동화 시작해주세요. 예키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마법의 우물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봐요. 숲속 언덕 아래에는 오래된 전설이 담긴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마법의 우물이라고 불리며 누군가 진정으로 간절한 3가지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우물에 간 이들은 무엇 때문인지 모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물에 가지 않아 우물은 버려진 채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물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한때 울창한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지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나무들은 시들고 꽃들은 더 이상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티모라는 작은 다람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티모가 살고 있는 작은 나무 옆에는 할머니 다람쥐 오르비가 살고 있었는데 티모는 항상 오르비의 집으로 가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오르비 할머니,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실 거죠? 오르비는 티모를 반겨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마을의 오랜 이야기인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마. 티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물? 어떤 우물이에요? 옛날에 우리 마을은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고 나무들이 울창했던 아름다운 마을이었단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꽃은 시들고 나무는 메말라 버렸지. 마을 다람쥐들은 비를 다시 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몰래 가보았지. 그러던 중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우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서 우연히 듣게 되었단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오래돼서 다람쥐가 가기엔 너무 멀고 길이 험하다고 하는구나. 우물에 가서 소원을 빌면 비를 다시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우물에 가는 길은 너무 험해서 갈 수가 없단다. 제가 우물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소원을 빌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로 곧장 티모는 우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티모는 넓고 깊은 강을 만났습니다. 티모는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물살은 너무 빠르고 나무다리는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티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수달이 다가왔습니다. 안녕?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물에 가려고 하는데 물살이 너무 빨라서 못 건너겠어. 강을 건너는 건 내가 도와줄게. 대신 나뭇가지 모으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집을 지어야 하거든. 좋아, 내가 도와줄게. 수달은 티모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매우 빨랐지만 수달은 능숙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티모는 나무 위로 올라가 작은 나뭇가지들을 구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집을 지을 수 있겠어. 정말 고마워. 우물에 도착하면 물살이 느려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줘. 곧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걱정되거든. 좋아, 우물에게 소원을 빌어줄게. 수달과 헤어지고 티모는 다시 우물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티모의 눈앞에 울창한 숲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겁먹지 말자. 분명 길은 있을 거야.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자. 티모는 숲속에서 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반딧불이가 날아왔습니다. 안녕? 이곳엔 무슨 일이니? 안녕, 난 티모라고 해. 숲 너머에 있는 우물로 가고 싶은데 너무 어두워서 갈 수가 없어. 숲에서 나가는 걸 도와줄게. 대신 나무 위에 도토리를 따다 줄 수 있을까? 새로운 침대가 필요하거든. 티모는 나무 위로 올라가 반딧불이에게 도토리를 따주었습니다. 반딧불이는 기뻐하며 티모를 숲 바깥까지 안내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어둡지 않을 거야. 조심히 가. 그리고 혹시 우물에 도착하면 숲에 햇빛이 나오게 소원을 빌어줘. 숲의 동물 친구들이 자꾸만 나무에 부딪히거든. 걱정 마. 내가 우물에게 소원을 빌어줄게. 티모는 숲을 나와 또다시 우물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티모는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티모의 눈에 우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티모는 우물 앞에 서서 수다를 위해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강에 물살이 빠르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티모는 반딧불이를 위해 두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숲에 햇빛이 잘 들어와서 더 이상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티모는 마을을 위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마을에 비가 내려서 예전처럼 다시 꽃과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원 빌기를 마친 티모는 다시 마을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숲에 도착했을 땐 햇빛이 숲속 곳곳에 들어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티모는 길을 헤매지 않고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온 티모는 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더 이상 물살이 세지 않고 천천히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티모는 헤엄쳐서 안전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이윽고 티모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티모는 신이 나 춤을 추면서 오르비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예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밤에는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비가 내려서 기뻐할 오르비를 상상하면서 잠에 들어볼까요? 그럼 친구들 잘 자고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음악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해볼 거예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아볼까요? 이제 시원한 바닷속으로 탐험을 떠나볼 시간이에요. 파란 바닷속에는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요? 함께 바닷속으로 떠나봐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소리에 집중해보세요.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리나요? 마치 바닷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따라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함께 떠나볼 거예요. 먼저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시원한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가벼워져요. 한 번 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온몸이 푸른 물에 부드럽게 감싸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깊고 푸른 바닷속에 도착했어요. 눈을 감은 채로 물속을 천천히 헤엄쳐 보세요. 몸이 물속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정말 신기해요. 주변을 둘러보면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반짝이는 물고기 등 정말 다양해요. 저기 예쁜 산호초 사이로 작은 물고기들이 숨어 있네요. 알록달록한 색깔이 정말 예뻐요. 커다란 불가사리도 바닥에 붙어 있어요. 커다란 조개 안에는 예쁜 진주가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귀를 기울이면 물고기들이 꼬리로 물을 치는 소리가 들려요. 커다란 해초 옆에 잠시 쉬어갈까요? 해초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물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따뜻한 해초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여볼까요? 주변은 조용하고 물방울 소리만 들려와요. 오늘 하루 정말 신나는 탐험이었어요. 이제 바닷속에서 편안한 잠을 자면서 꿈나라로 떠나보아요. 바다의 요정들이 우리를 꿈나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잘 자요, 친구들. 행복한 꿈 꾸길 바랄게요.